봅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벡터라는 게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게 전부 다 벡터다. 한마디로 크기도 가지고 있고 방향성도 있는 게 벡터입니다. 그 벡터의 반대가 우리 물리에서는 스칼라라고도 하는데, 스칼라 같은 경우는 크기만 갖고 있는 거잖아, 그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고 있다, 이게. 그리고 그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고, 표현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다. 이 표현을 이제 화살표로 쓰는데, 요 앞에 있는 이 A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을 A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요 B가 바로 뭐냐면 종점이라고. 그러니까 A에서 시작해서 어디를 향했다? B를 향해서 날아갔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점이 A가 있고 B가 있다, 이거. 요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A가 바로 무슨 점을 얘기한다? 시작점. 요 B가 바로 뭐 얘기한다? 종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종점을 알려주고 있는 게 벡터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좀 이따가 배울 건데, 위치 벡터라는 건데, 위치 벡터는 좀 냅두고, 일단 요 앞에 있는 이 A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다? 시작. 요 B가 바로 뭘 얘기한다? 종점을 얘기해. 그 다음에 벡터는 크기도 갖고 있는데, 뒤에서 또 나온다. 크기는 어떻게 쓰기로 약속하냐면, 이렇게 절대값으로 씁니다. 절대값으로. 그러면은 이 AB에 뭘 얘기하는데? 3분 AB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요게 바로 우리 뭘 얘기하는 거다? 벡터의 크기라고 합니다. 크기는 여기다 절대값이고, 그 절대값은 뭐다? 선분의 길이를 얘기한다. 한마디 AB, 요 길이를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한다? 벡터의 크기라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시작점과 종점을 나타낸다고 했다. 그리고 크기는 절대값을 쓰기로 약속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면 단위 벡터라는 얘기가 나와. 위치 벡터를 아니고는 우리 알파벳 대문자로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알파벳 대문자로. 단위 벡터의 정의는 뭐냐면 크기가 얼마짜리냐면 1인 벡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길이가 1이야. 그럼 이건 뭘 얘기한다? 단위 벡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의 정의는 어쨌든 크기가 얼마가 되기만 하면 1만 되기만 하면 단위 벡터로 정의합니다. 알아들으시죠? 0벡터는 당연히 크기가 얼마짜리겠노? 크기가 얼마겠노? 0이겠지? 0벡터는 이렇게 씁니다. 이 대문자 오다, 0이 숫자 0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벡터는 항상 알파벳 A, B, C, D로 나타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요게 바로 뭘 의미한다? 0벡터를 얘기합니다. 알파벳 O를 의미합니다.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용을 잘 점검하고 그냥 단순하게만 문제 풀 수만 있으면 다 맞아 들어와. 그게 분명을 안 갖고 가도 될 거야, 기한은. 보세요. 등변사될 겁니다. 방향이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A에서 시작해서 어디를 향해서 갔다? D를 향해서 갔죠. 저 복사실 가봐라, 복사실. 이 두 개 갖고 와서 N옥이 갖다 줘.
그러니까 쉬는 시간 없이 갈게요. 그냥 쉬는 시간 없이 갈게. 때리다만 얘기해. 이런 식으로 하면. AD 벡터와 문제는 뭐다? 방향이 같다고 했지. 그러니까 A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다? 요 A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다? 시작점. D가 바로 뭘 얘기한다? 종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점과 종점을 우리 AD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벡터라는 얘기다.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야 된다. 같은 방향 아니지? 우리 이런 벡터와 이런 벡터는 전부 다 같은 벡터다. 방향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AB 벡터나 BA 벡터 이런 것들은 다 아니죠. 그다음 BC 벡터는요. B에서 어디를 향해서 간다? C를 향해서 날아가지. CB 벡터는 방향 틀리죠. C에서부터 B로 갔다는 얘기니까. DA 벡터는 D에서 A를 향해서 갔다는 거지. 다시 한번 알파벳에서 앞에 건 뭘 얘기한다? 앞에 거는 A는 시작점, B가 뭘 얘기한다? 종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종점을 연결시킨 게 벡터라고 보면 된다. 자, 벡터의 크기는 뭐라고 한대, 너? 절대값 쉬운 걸 원칙으로 한다 했죠. 벡터에다가 절대값 쉬운 걸 벡터 AB의 크기라 하고, 이 크기를 뭐라고 한다? 선분 AB의 길이라고 한댔다. 나머지는 하시고 4번 한번 해보세요. 했어요? 얼마인가요? BD의 크기를 묻고 있지. 선분 BD의 길이를 묻고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묻고 있죠. 요 길이는 얼마인가요? 6이죠. 아니면 뭐 무슨 법칙 써도 되고 코사인 법칙 써도 되고. 여기가 90도, 60도, 30도니까 90도일 때가 2인데 루트 3배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고 3이 되고 여기도 3이 되니까 얼마가 되니까 6이 돼야 된다. 맞아요? 나머지 거는 하시고. 자, 보세요. 요 두 개만 쓰면 내용 많이 어려운 게 아니라서. 우리 곧 이어서 이제 벡터 더 샘플 셈을 할 건데, ABCD에서 한번 봐봐. 우리 이런 벡터를 무슨 벡터를 한다? AB 벡터를 하지. 이건 무슨 벡터? CD 벡터라고 한다 했지. 지금부터 벡터 두 개가 서로 같으냐 다르냐를 논할 때는 AB 벡터와 CD 벡터가 같으냐 다르냐를 논할 때는 이 두 개 같은 벡터냐 아니냐를 물으면 뭘 확인하냐고 두 개만 확인한다.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벡터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 벡터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AB 벡터와 CD 벡터가 같냐 다르냐를 논할 때는 딱 두 개를 따집니다. 크기 서로 어떻고 같고 방향 서로 어떻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으면 이 두 벡터는 서로 어떤 벡터다? 같은 벡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A와 C가 서로 어떻게 되지만 시점은 다르지만 이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으니까 서로 어떤 벡터가 되는 거다? 같은 벡터가 되는 겁니다. 말뜻 알아듣지? 그러니까 CD 벡터를 AB 벡터로 옮길 수 있고 AB 벡터를 CD 벡터로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벡터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역벡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역벡터는 뭐냐면 크기는 같습니다.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일 때는 서로 어떤 벡터냐, 두 벡터는 역벡터라고 합니다. 방향이 반대해야 된다. 그럼 생각해봐라. 이 AB 벡터의 역벡터는 어떻게 되겠노? DC 벡터 혹은 BA 벡터가 되는 거야.
알아들으시죠? 야, 단위 벡터는 좀 이따 나머지는 해보세요. 그 다음에 덧셈을 한번 보세요. 자, 잠깐만 봐봐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들어갈 건데, 앞에는 그냥 기본적인 용어였고, 우리 4층 연산에서 4층 연산이라 하면 덧셈, 뺄셈, 곱셈이잖아. 그죠? 벡터는 나누기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벡터는 나누기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한 정의만 있는데, 한마디로 곱셈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내적이라는 용어를 붙일 겁니다. 뒤에서 벡터 내적 들어는 봤니? 수업 시간에? 벡터 내적이라는 용어를 붙일 겁니다. 그게 벡터 곱셈이야. 그래서 벡터는 덧셈, 뺄셈에 곱셈밖에 정의가 안 됩니다. 나눗셈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잘 보세요. 벡터 덧셈은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간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서울, 천안, 대구, 부산이지. 우리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서울에서 천안을 갔다가 천안에서 대구로 갔다가 대구에서 부산을 가잖아. 벡터는 중간 과정이 다 사라집니다. 결론은 뭐냐면 서울에서 부산입니다. 조금 잔인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시작점과 중점만 연결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 그게 벡터 덧셈입니다. 봐라. AB 벡터, BC 벡터, CD 벡터, D 벡터지. 그러니까 A에서 시작해서 B로 갔고, B에서, 한마디로 A에서 어디로 갔고, B로 갔고, B에서 어디로 갔고, C로 갔고, C에서 어디로 갔고, D로 갔고, D에서 어디로 갔다? E로 갔지. 그럼 결론은 어디서부터 어디? A에서 B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에서 B,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것들은 싹 다 어떻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E까지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벡터 덧셈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꼬리 상쇄되지. 꼬리 꼬리를 물고 가지. 그 꼬리 꼬리를 물고 가는 것들은 사라지면서 결국 무슨 벡터다? AC 벡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벡터 덧셈에서는 우리 크게 무슨 형법과 무슨 형법이냐면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삼각형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갔노? A에서 B로 갔지. 다시 어디서 어디로 갔노? B에서 C로 갔지. 결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 C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벡터 덧셈의 삼각형법이라고 합니다. 말뜻 알아들었냐?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벡터 덧셈에는 덧셈 뺄셈 잠깐만 두 개가 있는데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봐라. AB 벡터하고 무슨 벡터 더했노 지금? AD 벡터를 더했지. 지금 AB 벡터하고 무슨 벡터? AD 벡터를 더했잖아. 그제? 근데 내가 아까 무슨 얘기했노?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으면 서로 어떤 벡터다? 같은 벡터라고 했지. 그러니까 AD 벡터하고 같은 게 무슨 벡터고? BC 벡터입니다. 그래서 AB 벡터하고 AD 벡터 더기 다음은 무슨 벡터다? AC 벡터가 돼요. 이게 평행사변형법. 왜냐하면 AD 벡터가 누구하고 같은 거니까? BC 벡터하고 같은 거니까.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벡터는 서로 무슨 벡터다? AC 벡터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무슨 형법이라 한다?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간다고 해서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벡터 덧셈에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 이해는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 뺄셈에서 또 이게 등장이 됩니다. 요걸 잘 보세요. 꼬리 꼬리를 물고 간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덧셈은 꼬리 꼬리를 물고 간다고 보면 돼. A에서 B로 갔고 B에서 C로 갔지. 결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간은 사라지고 시작점과 종점. 그러니까 벡터는 무조건 시작과 종점만 읽어드는 거다. 시작점과 종점만 읽어드는다. 중간 과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야. 중간 지 마음대로 어디로 가도 상관없다 얘기야. 시작점과 종점에 잡히면 쫙 읽어드리면 된다고. 됐지? 응. 야, 6번 한번 해봐라. 요 A 벡터, 스몰 A 벡터라는 게 위치 벡터라는 거다. 위치 벡터라는 건 좀 이따가 뒤에서 나온다. 했어요? 했어요? 뭐 나옵니까? 당연하죠. 아까 얘기했죠. 1벡터하고 지금 2벡터제. 그 이거 두 개 다 하면 평행사변형법 자꾸 돌아가니까 어디 벡터? 2벡터죠. 근데 2벡터와 2벡터는 서로 어떤 거?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 방향이지.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벡터가 돼야 된다, 이게. 평행사변형 생각하면 된다, 이거는. A 벡터하고 B 벡터는 두 개 다 한 게 무슨 벡터고? 요게 AO 벡터가 된다, 이게. AO 벡터하고 DO 벡터는 서로 어떤 벡터? 역벡터 관계다, 이게. 됐어요? 나머지는 하시고. 아, 중요한 게 벡터 뺄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뺄셈이 진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덧셈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갑니다, 그냥. 중간 과정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벡터 뺄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야, 더하기 맨날 빼면 빼기잖아, 그지? 아까 벡터 덧셈이 이거였지? AB 벡터하고 BC 벡터를 더한 게 무슨 벡터였노? AC 벡터였단 말이야, 그제? 요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어떤 벡터 형성되노? BC 벡터는 AC 벡터에다가 못 뺀 거다? AB 벡터를 뺀 거다, 이 얘기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요게 벡터 뺄셈입니다. 야, 잘 들어라. 이건 별로 안 어렵다네요. 요게 벡터 뺄셈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BC 벡터를 물었지. 우리 내가 항상 앞에 있는 게 무슨 벡터라 하더노? 시작점, 아니 뭐 시작점이라고 했지. 뒤에 있는 게 뭐다? 중점이라 했죠. 벡터 뺄셈은요. 시작점은 무조건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똑같이 맞춘 상태에서 어디서 어디를 뺀다? 뒤에서 앞에 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을 A로 맞춰도 좋고 O로 맞춰도 좋고 어떤 점을 맞춰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벡터 뺄셈을 할 때는 반드시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된다? 동일해야 됩니다. 반드시 동일한 시작점을 갖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어디서 어디를 빼야 된다? 뒤에서 앞에 걸 빼야 됩니다. 그게 벡터 뺄셈입니다. 시작은 어디로 가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뭐 A든 뭐 C든 아니 D든 어디를 맞춰도 상관은 없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서 어디를 빼야 된다? 뒤에서 앞에 걸 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지? 만약에 우리 D 벡터를 물었다면 D 벡터 같은 경우는 시작을 내가 O로 맞췄지. O로 맞췄으면 어디서 어디를 빼야 된다? OE 벡터에서 어디를 빼야 돼? OG 벡터를 빼줘야 됩니다. 시작을 O로 맞추면 O로 맞추고 뒤에서 앞에 걸 빼겠다 이 얘기야.
그러나 시작을 O로 하기 싫다. 그럼 A로 맞춰서 들어가도 되고. 항상 시작은 동일하게 뒤에서 앞에 걸 뺀 걸 벡터 뺄셈이라 합니다. 벡터 뺄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벡터에서는 뺄셈하고 뭐가 중요하냐면 내적이 중요하다. 뺄셈과 내적이.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덧셈은 중간 과정이 사라지면서 시작점과 종점만 읽어드리는 거고, 벡터 뺄셈은 시작점을 똑같이 맞춘 상태에서 어디서 어디를 빼고 뒤에서 앞에 걸 빼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 얘기. 알아들어요? 그래, 잠깐만 봐. 우리 아까 0벡터는 이런 벡터가 0벡터라고 했지? 그제? 앞으로 이런 벡터도 우리 0벡터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 시작점을 O로 맞추면 O의 벡터에서 뭐 빼는 거고 또 O의 벡터를 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벡터다? 0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종점이 서로 어떠면 같으면 0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 그래. 자, 9번 한번 해보실래요? 9번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쉽다니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기본만 할 수 있으면 될 거야. 했습니까? 했어요? 지금 전부 다 방향을 잡았죠? O의 벡터, 요 벡터를 스몰 A 벡터, 스몰 B 벡터로 했지? 그럼 CD 벡터를 어디로 맞춰야 되겠노? CD 벡터를 어디로 맞춰서? 시점 O로 맞춰야 되겠지? 그럼 뭐 C를 O로 맞추면 어느 벡터에다가 OD 벡터에서 못 빼는 거다? OC 벡터를 빼겠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럼 OD 벡터는 이게 OD 벡터지? 야, OB 벡터하고 OD 벡터는 서로 어떤 관계고? 역벡터 관계니까 얘는 무슨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될 겁니다. OC 벡터하고 OA 벡터는 서로 어떤 관계예요? 역벡터 관계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지. 거기다 마이너스 붙였죠. 그래서 A 벡터에서 못 뺀 거다? B 벡터를 빼는 거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2개 다음은 얼마다? 0이다. 뺄셈이 중요하다. 시작 맞추고 뒤에서 앞에 거 빼겠다 이 얘기야. 이해는 되냐? 한번 해봐라 얘 전부 다.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내가 아직 위치 벡터를 안 해가지고 스몰 A 벡터, 스몰 B 벡터로 그냥 냅둬. 뒤에서 어차피 위치 벡터를 해야 되니까. 야, 교환 법칙이란 게 뭔데?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은 똑같다는 거지. 간단하게 설명만 들어. 이거는 A 벡터, B 벡터는 서로 어떤 관계고? 교환 법칙 성립된다는 얘기야. 앞에서부터 더해서 가나 뒤에서부터 더해서 가나 결과는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걸 무슨 벡터? 결합 법칙을 합니다. 0벡터는 더 하나 많아져. 0벡터는 더 하나 많았다, 그죠? A 벡터하고 옆 벡터 두 개 더 하면 무슨 벡터? 0벡터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를 한번 보세요. 내가 말했지. 벡터는 뺄셈은, 다시 한번, 덧셈은 항상 중간 과정이 없다 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죠. 시작과 종점만 읽어드린다. 그 다음에 AB 벡터에서 AC 벡터를 빼겠다, 이 얘기야. 그럼 두 개. 이것도, 잠깐만 봐봐. AB 벡터가 이거지. BA 벡터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작점과 종점을 바꾼 거지. 그러니까 시작점과 종점을 바꾼 걸 우리는 무슨 벡터라고 한다? 역벡터라고 한다, 이 얘기야. 이해는 되시죠? 그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C 벡터는 시작점과 종점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된다? AB 벡터에서 못 뺐다는 거고, AC 벡터를 뺐지?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12벡터가 뭐라고 하더노? 항상 시작점을
A로 맞추면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다? 뒤에서 앞에 걸 빼는 거라고 했습니다. 벡터 뺄셈. 이해는 될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벡터제. 마이너스 12벡터는 뭐하고? 자리 바꾸면 플러스 BC 벡터하고 같지? 그래서 결론은 AB 벡터에서 BC 벡터를 더한 거니까 어디서 어디로 간다? A에서 C로 가겠다는 얘기야. 이해가 될까? 물어봅니다. 그럼 요거는 무슨 벡터가 되노? AB 벡터에서 BC 벡터 간다. 그럼 AC 벡터제. AC 벡터하고 CA 벡터 더하면 어떻게 되노? 0벡터가 된다. 왜? CA 벡터는 마이너스 AC 벡터니까. 그러니까 시작과 종점을 바꾸는 순간에는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얘기고, 뺄셈은 항상 시작을 맞춘 상태에서 뒤에서 앞에 걸 뺀다는 거고, 덧셈은 꼬리를 물고 간다는 거야. 그게 다야. 11번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다, 이거 뭐야, 나오는 거는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다, 아마. 진로평가 지금 11번, 12번처럼. 했어요? 했습니까? 어떻게 맞췄습니까? 물어봅시다. 이건 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맞췄노? 이거 두 개? 뺐다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럼 AB 벡터에서 만약에 AD 벡터를 뺐다. 이건 뭐고? 이거는 무슨 벡터를 얘기하는 거야? DB 벡터를 얘기하나요? 그럼 또, 이걸 BC로 바꿨냐? 이거 BC로 바꿨어요? BC로 바꾸고. 그럼 바꾸고 나면 이제 꼬리를 물고 가나요? 그럼 무슨 벡터? DC 벡터가 되나요? 사라지죠? 결론 무슨 벡터? AC 벡터가 된다, 얘기야. 요게 너희 지금 이런 문제들이다. 이런 식으로 같은 벡터 뭐 꼬리 물고 만들어라, 얘기야. 아주 어렵게 내지는 않으니까. 이해는 되니? 풀어봐라. 자, 잠깐만. 벡터의 실수배란 말이 나옵니다. 요 시작점이 AB 벡터제.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겠다는 얘기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고? AB 벡터를 몇 배 늘려라? 3배 늘리래. 그래서 요 크기만큼 똑같은 방향으로 몇 배 늘리겠다? 3배 늘리겠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러니까 K가 무슨 수가 되면, 이게 양수가 되면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다. 만약에 음수는 어떻게 되노? 만약에 마이너스 2 AB 벡터다 얘기야. AB 벡터를 몇 배 늘려라? 거꾸로 2배 늘리라는 얘기야. 방향은 거꾸로. 그러니까 양수면은 같은 방향으로 3배 늘리고, 음수면 같은 방향으로 어떻게 마이너스 2배 늘리라는 얘기야. 방향이 반대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K가 양수면은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고, 음수면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날리라는 얘기다. 됐나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벡터의 실수배라고 합니다. 알아듣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왜 했냐면, 우리 두 벡터가 평행을 얘기할 때, 이게 중요한 얘기야. 자, 우리 같은 벡터는 어떤 벡터를 했노? 크기도 같고, 방향도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우리는 이 두 벡터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곧 이어서 평행의 의미가 나온다. 평행은 실수배가 들어가야 된다. 자, 보세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15, 16은 하시고, 17번 한번 해보세요.
됐어요? 얼마입니까? 4가 되나요? 당연히죠. 이렇게 연결시키고 나면 요 벡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지 않습니까? 그거 몇 배 늘렸습니까? 2배 늘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다? 2가 되는 거예요. 됐죠? 18번, 18, 19, 20번도 한번 보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18번. 얼마인가요? 바로 나오지 않아요. 얼마요? 뭐 이렇게 그렇구나. 얼마요? 어? 6 나오죠? 이 무슨 벡터입니까? AB 벡터, X 벡터 빼면. 이거 12 벡터인가요? 역벡터 쓰면 마이너스 BC 벡터제. 마이너스 BC 벡터에 마이너스 2BC 벡터 있으니까 뭐다? 마이너스 3BC 벡터제. 마이너스 3BC 벡터에 뭘 묶고 있노? 크기를 묶고 있으니까 BC 벡터 크기에 3배만 들어가면 되지. 그럼 BC 길이에 몇 배 들어가나? 3배 들어가면 되니까 얼마? 6이 된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덧셈 뺄셈을 잘 적절히 잘 써라 이 얘기야. 20번까지 해보세요 또. 우리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XA 벡터하고 YB 벡터가 0 벡터면 두 개는 서로 어떤 관계가 된다? 이거 우리 항등식 개념과 똑같습니다. 두 개 더해서 0이 납니다. 그 앞에 X가 뭐가 돼야 되고 0이 되고 Y도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자, XA 더하기 YB는 이거 똑같답니다. 그럼 X하고 Z하고 서로 어떻고? 같고 Y하고 W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별로 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 21번 더 시켜볼까? 자, 21번 한번 하세요. 21번 하고 넘어갈게요. 답 냈어요? 누가 같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가 누가 같고? 4 마이너스 3x 더하기 y제곱 같죠? 요거는요 x 더하기 2y가 2 더하기 y하고 같다 이거죠. 요거 두 개 뭐 붙이면 된다? 연립 붙이면 되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없어지는 거고. 맞아요? x 더하기 y가 얼마가 되는 거고? 2가 되네. 한마디로 x 더하기 y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2다 얘기죠. 그래. 자, 넘어가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벡터 평행이 중요합니다. 일단 두 벡터에서는 우리 이거는 벡터는 좀 실질적으로 좀 얘기가 좀 틀리다. 일반적인 평행과 배수에서 평행과 우리 아까 그 실수배라는 얘기 했었죠. 그제? 벡터 평행은 크기는 무관합니다. 크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방향이 같고 반대 방향이면 우리는 두 벡터는 평행이라고 합니다. 크기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벡터 평행은 뭐에 관계가 없냐면 크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크기는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뭘로만 얘기한다? 방향으로만 얘기합니다. 방향이 같거나 다르기만 하면 우리 두 벡터는 평행이라고 얘기합니다. 평행의 정의가 이겁니다. 같거나 다르다고 했습니다. 반대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벡터는 서로 어떤 관계고? 평행인 관계입니다. 크기는 관계없이 방향이 서로 어떤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이 두 벡터는 서로 어떤 벡터다? 평행이라고 합니다. 잘 봐라. 벡터 평행이 되면 무슨 배를 하냐면 실수배가 들어갑니다. 아까 실수배 할 수 있다 했지? 왜냐면 크기는 뭐고 방향이 같으면은 양수를 곱하고 음수는 뭐다? 아니 뭐 반대 방향이 뭘 곱하고? 음수를 곱하는 것. 그래서 두 벡터가 평행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무슨 배가 들어간다? AB 벡터는 CD 벡터에 무슨 배가 들어간다? 실수배가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요거 나중에 이 식을 가지고 우리 뭔가 자체 방정식을 만들 거야. 아주 중요한,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다. 이제는 중요한 얘기다. 왜냐면 자체 방정식을 만들 거야. 이걸 가지고 양수면은 어떤 방향? 같은 방향. 음수면은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다. 이 얘기야. 그지? 요 말과 같은 말이 벡터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두 벡터가 평행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있다. 이 얘기야. 일직선상에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야. 야, 벡터가 일직선상에 있지? 일직선상에 있으면 어떤 얘기고? 방향 같거나 다른 방향 아니야? 그지? 그래서 두 벡터 평이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이 서로 어떤 말이다? 같은 말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슨 배 들어가면 된다? 실수배. 그러니까 벡터 평행이란 말은 나오면 무조건 무슨 배 들어간다? 실수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됐죠? 요게 한 세트로 연결시키시면 될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들 거냐면 자체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자, 보세요. 자, 2, 3번 해보세요. 2, 3번 하나 하시면 나머지는 다 됐어요? 어렵진 않죠? 일단 영어만 잘 되면 그렇게 안 어렵다니까, 진짜. 안 되냐? 이렇게 또 자, 무슨 배? 평행이지. 무슨 배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스물로 쓴 건 위치 벡터니까 좀 냅둬라. 좀 이따가 할 거야. K배가 들어가. K배를 여기다 해도 좋고, 여기다 왼쪽에도 상관없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가 3배 들어가면 여기는 3분의 1배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제? 그래. P벡터, Q벡터 더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3A 벡터에다가 2B 벡터죠.
Q벡터에서 R벡터를 뺍니다. 요것을 요거 빼면 어떻게 돼요? 2A 벡터인가요? 그 다음에 3 아니지. R벡터, 3-K 벡터죠. 스몰 B 벡터죠. 그럼 K가 있으니까 여기다 뭐, 오른쪽에 S를 붙이는 게 낫겠다, 야. 문자 두 개 들어가면 좋지 않으니까. 이해는 되냐? 여기다 붙이면 또 실수배가 또 나오니까 문자 두 개 넣으니까 좋지 않다, 얘기야.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서로 어떻다? 그럼 3S가 누구하고 같고? 2랑 같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2S는 누구하고 같다? 3-K하고 같다 해서 풀어간다. 됐나요? 요런 거 풀어라. 여기에 S배가 들어가면 문자 KS가 나오는 거 좋지 않다고. 그때는 왼쪽으로 붙여라, 얘기야. 됐나요? 그럼 S는 얼마가 더 넣어? 3분의 2죠. 그럼 3분의 2가 되면 3분의 4죠. 그럼 K는 얼마가 돼야 된다? 3분의 5가 돼야 된다. 알아들었냐? 나머지 것도 해보세요. 어렵진 않으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얘기입니다. A, B, C가 전부 다 어디 선상에 있다? 일직선상에 있지. 다시 한번 얘기인데, 일직선상에 있다는 말을 우리는 뭘로 해석해야 된다? 벡터에서는 평행으로 해석해야 된다. 일직선상에 있다. 이 점이 한 직선상에 있다는 얘기가 다른 말로 두 벡터가 평행을 읽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무슨 배가 들어간다? 실수배가 들어간다. 평행은 실수배가 들어간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지? 자, 요 식에서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요걸 한번 잘 봐라. 나중에 좀 이따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테니까. 일직선상에 있나요? 그러니까 AC 벡터는 KA 벡터인가요? 맞아요? 요 식을 잠깐만 한번 보세요. KA 벡터제. 잘 봐. 그래서 시점을 지금부터 어디로 맞추겠냐면 O로 맞추겠다, 얘기야. 시점을 O로 맞추겠다. 지금 시점을 O로 맞추면 얘는 어떻게 되노? OC 벡터에서 뭐 빼는 거다? OA 벡터를 빼는 거지. 그래서 뒤에서 앞에 거 뺀다고 했습니다. 여기는요, OB 벡터에다가 못 빼는 거다? OA 벡터를 빼고 무슨 배가 들어간다? K배가 들어갑니다. 됐나요? OA끼리 묶어냅니다. OA끼리 묶어낼 거예요. 그럼 OC 벡터는, 잘 보세요. OC 벡터는 넘어가죠. KOB 벡터에다가 더하기 1-K에 무슨 벡터가 된다? OA 벡터가 되는 겁니다. 요거 넘어가서 K로 묶어낸 거예요. 요거 넘어가서 K로 묶어낸 거다. 이해가 돼? 여기까지는 이해하지? 잘 봐라. 이 그림상으로서 보면 이런 얘기야. ABC가 일직선상에 있는데 시점을 O로 잡았다. O로 잡아놨다, 이 얘기야. 다시 O로 잡아놨다. 봐. 여기 조금 있다가 보면 실수배라는, 자체 방정식의 하나의 일부분인데, 시점을 어디로 맞춘 상태에서, 이렇게 A, B, C, O로 맞춰놨지? 이게 O의 벡터, 이게 OB 벡터, 이게 OC 벡터거든. 맞아요? 그래. 중요한 얘기가 이거다. 요렇게 두 개 합해보세요. 얼마인가요? 1이죠. 그래. 시점을 바깥에 O로 맞춰놓고 요거 두 개 합한 게 얼마다? 1입니다. 합해놓은 결과가 얼마? 1입니다. 항상 이 두 개 합해서 얼마가 되면? 1이 되면 ABC는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거꾸로 해석합니다. 거꾸로 해석합니다. 이게 자체 방정식의 하나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뭐다? 직선이 됩니다. 다시 두 개 합해서 얼마가 된다? 1입니다.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 직선이 되는 거다. 직선. 그러니까 직선은 끝이 없는 거지. 반직선은 어떤 시작에서 해서 끝이 없는 거고, 선분은 끝이 있는 거지. 이해는 돼요? 다시 한번 이거 합해서 얼마가 되면? 1이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ABC가. 곧 이어서 배울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 자, 하나만 또 합시다.
그럼 어려운 걸 시켜볼까? 자, 28번 한번 해보세요. 했어요? 시점을 오로 맞추세요. 야, 실수배는 어디다 붙여야 되겠노? AB 벡터하고 AC 벡터는 ABC가 일직선상에 있다며. 무슨 배 들어가야 된다? 자, 이 K는 여기 줘도 좋고 여기도 줘도 좋은데 어디다 주는 게 좋겠노?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당연히 오른쪽이 주는 게 좋아. 여기 M자가 나와 있으니까. 됐죠? 그래 놓고 나면 이걸 푸는 건데 이거 푸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말도 알아듣고 있니? 그러면 이제 몇 K가? M 플러스 얼마가? 3이 얼마하고 같고? 마이너스 4K하고 같다 이 얘기하냐? 아닌가요? 2가 얼마하고 같다는 얘기야? 2K하고 같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K가 얼마가 돼야 된다? 1. K가 1이니까 M값 또 나오겠네. M이 얼마다? 마이너스 5가 된다. 어렵진 않지? 어렵니?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 수학 못한다. 이거 진짜. 이게 그러면 진짜 수학을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일직선상에 있다. 무슨 배 들어가라는 얘기야? 실수배 들어가라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럼 뒤에 거는 내가 영상 찍으면 계속 갈게. 자, 잘 들어보세요. 위치 벡터를 좀 하고 가야 돼.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위치 벡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잘 들어봐봐. 너네 나중에 대학교 가면 자연계 공대를 갈 거 아니야, 그지? 만약 공대를 가는 사람은 그 전공서적이 다 벡터로 돼 있다. 벡터를 지겹도록 보게 돼 있다. 전공서적이 거의 벡터로 돼 있다. 지금 너네는 여기서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썼잖아, 그지? 대학교 수학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데 한 번 더 돌립니다. 이게 벡터입니다, 벡터. 어쨌든 벡터는 시뮬라도로 보게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대를 갔을 때 공대를 가게 되면 거의 뭐 벡터 갖고 산다. 전공식이 다 벡터입니다. 그냥 뭐 벡터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자, 그 벡터로 나타난 벡터의 바로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AB 벡터 시작점과 종점으로 나타냈지. 이런 벡터를 이제 쓰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벡터를 쓰지 않고 거의 무슨 벡터를 쓰냐면 위치 벡터로 씁니다. 그 위치 벡터의 정의가 뭐냐면 시작이 일치된 상태에서 종점의 좌표만 읽어드립니다. 뭐냐면 봐봐, 우리 지금 AB 벡터지. 그 시작을 어디에 했다는 얘기고 A 벡터였지. 그럼 이제 시작점은 무시한 채 뭐다? 종점의 좌표를 읽어드립니다. 그 종점이 바로 B지. B가 되면 이제는 어떻게 쓰느냐? 스몰 B 벡터로 씁니다. 대문자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스몰 A 벡터로 썼지. 스몰 A 벡터로 썼다는 건 뭐냐면 시작을 일치시킨 상태에서 봐라.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어지럽지. 벡터가 지금 어지럽잖아, 그제? 근데 벡터는 내가 어떻다 했노?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다 했지. 이동시킬 수 있다 했다. 맞아요? 그럼 요 벡터를 어디에? 원점에 끌고 온다 얘기야. 똑같은 크기만큼. 그럼 이 벡터는 서로 어떤 벡터?
같은 벡터. 이 벡터도 어떻게 한다? 시점이 다르지? 종점에 똑같이 일치시켜라. 이게. 요거도 서로 어떻다? 같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점을 똑같이 맞춘 상태에서 무슨 벡터를 뭘 읽어드는 거다? 이렇게 종점의 좌표를 읽어드는 게 위치 벡터라고 보면 된다. 이해는 될까? 그러니까 원래는 AB 벡터였는데 여기가 이렇게 OC 벡터 있다. 그럼 AB 벡터, OC 벡터는 서로 어떤 벡터? 같은 벡터지. 시작점 일치시켜놨지. 그래 놓고 이렇게 종점의 좌표를 스몰 C 벡터라고 씁니다. 아까 여기, 어디에? AB 벡터였지. AB 벡터인데 시점을 똑같이 맞췄지. 맞춰놓고 문제는 뭐다? 여기가 어떤 점이 생기지. 이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니까. 그럼 요 벡터를 뭐라고 그러는가? 스몰 C 벡터라고 읽어드린다. 세우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어디를 맞춘 상태에서 시작을 똑같이 맞춘 상태에서 뭐의 좌표를 읽어드는 거다? 종점의 좌표를 읽어드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A 벡터를 어떤 의미로 보면 된다? A 벡터는 시점을 어디로 맞췄다? 웬만하면 O로 맞추는 게 좋아해. 물론 시점을 꼭 O로 맞출 필요는 없어. 그럼 이건 이렇게도 맞출 수 있다, 사실은. 지금 아까 너덜너덜하지? 그럼 아까 CD 벡터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를 맞춰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야. 시점을 어디로 맞춰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시점은 똑같이 통일시켜야 되는 게 원칙이야. 왜냐면 벡터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 않아. 지금 내 말은 알아듣지? 그러니까 벡터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어쨌든 시점을 동일한 시점으로 맞춰놨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디를 맞춘다? O로 맞춘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꼭 O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꼭 O로 맞출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시점을 동일한 상태에서 종점의 좌표를 읽어드리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는 뭐로 쓰겠다? 스몰 P 벡터로 쓰겠다. 스몰로 쓰겠다 얘기야. 그러니까 스몰로 나오는 거, 소문자로 나오는 순간에는 뭐다? 이건 위치 벡터. 시점을 뭘로 봤다? 동일하게 맞췄다는 얘기야. 그리고 종점의 좌표를 읽어드렸다는 얘기야. 이해는 되세요? 시점을 O로 고정시키고 뭐의 좌표를 읽어드렸다? 종점의 좌표를 읽어드린다 얘기야. 그러니까 종점과 1대1 시켰다는 얘기야. 그때 우리는 뭘로 한다? 이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P의 위치 벡터라고 하고 P의 위치 벡터를 어떻게 쓰겠다? 스몰 P 벡터로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스몰로 쓰겠다는 얘기야. 그럼 아까 이런 얘기를 봐봐. AB 벡터는 아까 뭐라 했노? 시점을 동일하게 일치시킨다 했지. 일치시키면 무슨 벡터에다가? OB 벡터에서 못 빼는 거고 OA 벡터 빼는 거지 않습니까? 시점 동일하게 맞췄나요? 그럼 이때는 뭐로 쓸 수 있다? 스몰 B 벡터에다 스몰 뭐로 벡터? A 벡터로 쓸 수 있다 이 얘기야. 알아듣지? 시점을 동일하게 맞추고 나면 종점의 좌표를 읽어드리겠다는 얘기야. 이해는 되니?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29번 한번 해보세요. 자, 29번 해보세요. 다 했어요? 했어요? 말을 안 하고. 했냐? 나와요? 나왔냐?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고? OB에서 OA를 빼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벡터이다? B 벡터에서 못 빼는 거고 A 벡터를 빼는 거고 얘는 OC에서 OB를 빼는 거지. C 벡터에서 못 빼는 거고 B 벡터를 뺀 거에 몇 배를 해라? 3배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는 되냐? 요거 계산하시면 우리가 완전 답이 될 겁니다. 자, 봐봐라. 이게 내분점, 외점, 중점, 이게 그게 나오는데, 이렇게, 야,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야,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 뭐였노? 내분점 구하는 공식. 3 더하기 얼마야? 1. 3은 어디로 가고? B로 가고. 몇 B야? 3B 더하기 얼마? A. 이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지. 외분점 구하는 공식은 3대 1이면 어떻게 한다? 3 빼기 얼마야? 이게 C제. 3대 1로 외분하는 점 구하면 어떻게 한다? 뭐? 이 3대 1이죠. 선분 AB를, 이게 A점과 B점이 있는데 이걸 3대 1로 외분합니다. C점 나오면 돼. 이 C의 좌표를 구하는 거라고. 몇 B? 3B 마이너스 얼마? A가 된다 이 얘기지. 내분점 더해서 크로스, 외분점 빼서 크로스지. 우리 중점은 더해서 얼마나 나누고 2로 나누고 무게중심은 똑같은 얘기다 이거. 완전히 똑같아. 왜냐면 봐라. 야, 우리 이 공식 한 거 있지? 완전히 똑같다. 근데 벡터로 쓰면 뭔가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내가 말했죠. 지금부터 벡터는 전부 다 무슨 벡터로 나타낸다? 거의 위치 벡터로 나타내거든. 봐라. A, B, C가 있지?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A에서 B로 가는데 이걸 몇 대 몇으로? 마련돼서 3대 1로 외분하고 있는 이 P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즉 한마디로 무슨 벡터를? AB 벡터를 3대 1로 내분하는 요 OP 벡터 구하라지. 그럼 내가 말했죠. 벡터는 뭘로 맞춘다? 시점을 O로 맞춥니다. 그럼 O로 맞추고 나면 이렇게 가는 벡터지 않냐? 그럼 이 A 벡터가 뭔데? 스몰 A 벡터가 되죠. B 벡터가 무슨 벡터가 된다? 스몰 B 벡터가 되죠. 그럼 이 벡터가 무슨 벡터고? 스몰 P 벡터라고 한다 이게. 그럼 스몰 P 벡터는 얼마냐 물으면은 공식 그대로 갑니다. 종점의 좌표를 읽어드리는 거니까 종점 갖고 노는 거라니까. 3대 1로 내분하지. 그럼 스몰 P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불러보세요. 3 더하기 얼마예요? 4분의 3은 여기로 가야 된다. 3B 벡터에다가 A. 이게 P 벡터다. 내분점이다. 외분점을 구하라지. 만약에 외분점을 구하는 이 Q 벡터로 구하라지. 그럼 Q 벡터는 어떻게 된다? 3 마이너스 얼마야? 1 분의 뭐? 3B 마이너스 A 벡터가 된다. 이해는 되나요? 그 중점은 뭐가 되겠노?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 2분의 A 더하기 B 벡터. 만약에 세 점이 나와 있지. A, B, C 세 점이 나와 있는데 무게중심 구하라지. 삼각형 A, B, C가 있는데 무게중심 구하라지. 그럼 시점을 O로 맞춰놨지. 그럼 시점을 맞췄으니까 이 A가 바로 뭘 얘기하나? 스몰 A 벡터. 여기가 무슨 벡터? 스몰 B 벡터. 얘가 뭐다? 스몰 C 벡터지. 그럼 무게중심 구하라면 뭐다? 다 돼서 3으로 나누면 된다, 이게. 그러니까 뭐 선이 많아서 좀 막 헷갈리는 뿐인데 완전히 동일하다, 그냥. 그러니까 왜냐면 위치 벡터는 종점의 좌표 갖고만 읽어드니까 종점 갖고만 놀면 된다, 이 얘기야. 이해는 돼?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만약에 AB 벡터를 예를 들어서 AB 벡터를 3대 4로 뭐 하고 있는 점을 3대 4로 내분하는 점이 좌표 구하라지. 그럼 이렇게 해서 AB를 3대 4지. 그대로 가면 된다. 3 더하기 4니까 얼마? 7분의 3은 B로 가야 된다. 몇 B에? 3B 벡터에. 얼마? 4B 벡터. 이렇게 써주면 끝이야. 그럼 거꾸로 BA라고, 이건 잘 봐야 된다. BA 벡터 같은 거 어떻게 3은 A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건 4는 이렇게 가야 되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알아듣지? 응. 시켜볼까? 자, 32번 한번 해보세요. 32번 한번 해보세요.
32번 된 사람은 33번 해보시고. (32, 33) 두 개 해봐라. 하고 나서 내가 풀게 풀어줄게. 했어요? 했어요? 뭐 굳이 그림까지 그냥 이건 어떻게 됩니까? G벡터죠. G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위치벡터로 쓰라니까. 스몰 G벡터는 어떻게 돼요? 풀어봐봐. 3분의 뭐에다가 A벡터 더하기 B벡터 더하기 C벡터죠. 그 다음 P벡터는요. 스몰 P벡터는 어떻게 써요? 4분의 뭐에다가 뭐? 1 더하기 3이니까 B벡터에다가 3의 벡터를 더하겠다 이 얘기죠.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GP벡터를 묻고 있지. GP벡터는 어떻게 써요? P벡터에다가 못 빼는 거고 G벡터를 빼라는 얘기 아니야. 뒤에서 앞에 거 빼는 거라니까? P벡터에서 G벡터 빼는 거죠. P벡터에서 G벡터 빼는 거니까 어떻게 되노? 요거 두 개 빼라는 얘기다. 요거 두 개, 이거에서 이걸 어떻게 해라? 빼라 얘기입니다. 빼면 어떻게 되노? 4분의 B에서 3분의 B를 뺍니다. 야, 4분의 3A에서 3분의 A를 뺍니다. 얼마고? 4분의 3에서 3분의 1을 빼면 얼마예요? 12분의 8이야? 12분의 얼마야 이거? 야, 4분의 3에서 3분의 빼면 얼마예요? 12분의 5야? 그럼 12분의 몇 A의 벡터? 5A의 벡터가 되죠. 4분의 B에서 3분의 B를 빼면 얼마고? 12분의 1인가요? 마이너스냐? 자, P에서 G를 빼는데. 야, 작은 거에서 C 죽을래. 야, 12분의, 야, 산수 못한다니까, 나. 12분의 1이죠. G벡터를 빼면 마이너스 3분의 C인가요? 이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P 값은 얼마야? 12분의 5. Q 값은 마이너스 12분의 1. R 값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 얘기입니다. 알아듣냐? 그러니까, 야, 위치 벡터를 갖고 만들어라니까? 야, 이거 봐라, 다시.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AB 벡터는 뭔데? OB 벡터, OA 벡터 빼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바로 무슨 벡터에다가? B 벡터에서 못 빼는 거다? A 벡터 빼는 거라니까? 시점을 똑같이 맞췄으니까. 벡터는 다 위치 벡터 놓는다, 진짜로. 나중에. 거의 다 위치 벡터로 놓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럼 이것도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불러보세요, 이거는. 불러보시라고, 이것도.
요거 불러보세요. P의 벡터죠. 위치 벡터로 써보라고. A 벡터 빼기 P 벡터니까 위치 벡터로 놀라니까 몇 배? 4배 들어가고 위치 벡터 갖고 놀라고 그 다음에 또 2배 무슨 벡터에다가 B 벡터에서 P 벡터 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C 벡터에서 못 빼는 거고 P 벡터 빼는 거지. 또 그 다음은 2B 벡터에 2C 벡터 빼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리해봐라. 그 P 벡터에 관해서 정리해보라고. P 벡터에 관해서 정리해보시라고 이제. P 벡터는 어떻게 되냐고. 7분의 3A 벡터 더하기 4A 벡터 더하기 30 벡터인가요? 그럼 만들어지네. 그럼 AC를 몇 대 몇으로? AC를 몇 대 몇으로? 3대 4로 내분하는 점이 된다 얘기야. 이렇게 읽어드리고. 야, 모면이 이해는 돼요? 이해되세요? 전부 다 뭘로 맞춰라? 위치 벡터 편으로 맞춰라. 그러면 P 벡터가 뭐 어떤 관계식이 만들어진다. 이해는 되냐?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34, 35번.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나올까마는 요게 자체 방정식인데 여기까지 알아두면은 좋기는 좋은데 나올라는 모르겠다면 이게 내신이면 상당히 중요한데 진로라서 자, 자체 방정식 한번 봐주세요.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내신은 상당히 중요한데 요 의미를 잘 좀 보셔야 됩니다. 요 의미를 잘 좀 보셔야 됩니다. 아까 이걸 보세요. 일직선상이 있다 우리 혹시 봤냐? 아까? 일직선상이 있는 거 얘기했었지? ABP가 전부 다 어디 선상이 있다? 일직선상이 있다. 그러니까 P가 한마디로 이제 P가 움직이는 거야. 그럼 어디 위로 움직이냐면 이는 직선 위로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야 지금. 그럼 P가 직선 위로 움직이면 이 P의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얘기야? 보세요.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그럼 A가 만약에 P가 이렇게 있지. 직선 위에 있지. 그럼 우리는 아까 어떻게 한다? 무슨 배 들어간다고? 실수배 들어간다. AP 벡터는 AB 벡터에 무슨 배? 실수배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뭐 50 벡터 쓴 거 있었지 아까. 그러니까 스몰 P OP 벡터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실수배를 하다 보면 관계식을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 얘기야. 왜냐면 AP 벡터는 BP 벡터에 무슨 배일까? 실수배에 대해서 시점 O로 맞춰놓고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얘기야. 여기를 한번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해서 얼마가 된다? 1이지.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얘기를 한다 얘기야. 요 M과 N이 들어갈 요 K 들어갈 자리에 지금 뭐 넣었다? M 넣고 1에서 K 들어갈 자리에 뭐 넣었다? N 넣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뭘로 놓고 M으로 놓고 여기를 하나 뭘로? N으로 이렇게 하나 놓았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는 됐나? 그래서 첫 번째 식이 뭐냐면 M 더하기 N이 합해서 얼마가 되면 1이 되면 요렇게 두 개 합해서 얼마가 되면 1이 되면 요 P는 반드시 어디 위를 움직이는 점이다?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다. 아까 얘기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이 이겁니다. M 더하기 N이 얼마가 되면 1이면 반드시 얘는 뭐가 되는 거다? 직선 AB가 된다. 얘기야.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를 봐라. 이제 밑으로 가면 쭉쭉 자체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잘 보세요. 1은 1이야. 다시 뭐다? 합해서 1은 1인데 여기는 위에 거는 뭐다? 여기는 M과 N이 음수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 음수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음수가 안 된다 얘기야. 여기 들어가는 C에는 음수가 아니라 둘 다 양수라면 P는 어디 위에 있다? 에이씨. 아휴. 야, P가 음수면 AB 바깥에도 있을 수 있지. 외분점이니까.
근데 음수가 아니라 양수는 어디에 있다? 요 값이 전부 다 어디에? 이 AB 안쪽에 자리 잡는다, 이게. P, 이런 식의 안쪽에서 다 자리 잡는다, 이게. 그럼 이때 자체는 뭐가 되는 거다? 한마디로 선분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자체 방정식이 이렇게만 본다, 이게. 두 번째는 M 더하기 N은 1은 맞는데, M도 무슨 수? 양수. N도 무슨 수가 되면, 양수가 되면 이젠 직선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다, 이거? 선분이 된다, 얘기입니다. 요 선분 AB 안에 누가 자리 잡는다? P가 자리 잡는다는 얘기야. 합해서 얼마가 되면, 그냥 1이 되면 얘는 뭐가 되고? 직선. 1은 1인데 둘 다 양수면 어디 안에? AB 안에 자리 잡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양수는 양수인데 또 뭐냐면 1보다 작거나 같아. 야, 우리 1일 때가 뭐였노? 여기서 이게 합이 1이면은 어디에 있는 거다? 요 선분에 있는 거지. 1보다 조금 작어. 그럼 작으면 뭐 어쨌든 이런 데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자치를 만들면 5를 만들면 어디 위에 있는 거다? 이 길이가 1이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뭐겠노? 1보다는 조금이라도 작을 거야. 그래서 자치를 하나 만들고 나면 뭐가 되는 거다?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진다, 얘기야. 양수는 양수다, 얘기야. 이제 뭐냐? M 더하기 N이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으면 뭐가 되는 거다? 삼각형 OAB 안에 자리 잡는다. 이 자체 방정식 요 4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를 봐봐. 네 번째는 뭐냐면, 잘 보세요. 아까 이거 두 개 합해서 얼마가 되면? 1이 되면 직선이라 했지. 1은 1인데 전부 다 양수면 선분이었지. 근데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삼각형이라고 했지. 근데 이제 뭐냐면 이런 범위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게 뭐냐? 이렇게 보시면 돼. 만약에 M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야. N이 만약에 3분의 1이야. 그럼 뭔 얘기고? OP 벡터는 OA 벡터의 얼마? 2분의 1에다가 얼마 더한 거고? 3분의 1 더했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 만약에 M이 1이고 N이 1이면 어떻게 되는? OP 벡터는? 그러니까 OA 벡터에서 뭐 더하는 거고? OB 벡터 더하는 거 아니야. 여기가 A고 B면 OP 벡터는 뭐겠노? M 더하기 OA 벡터 더하기 OB 벡터는 아까 이거였지? 덧셈에서 팽사변형이었지? 그럼 여기에 누가 있다는 거야? P가 있다는 거야. 그럼 봐. 여기가 2분의 1이고 3분의 1이면 어떤 의미겠노? 이거 반으로 줄어들었지? 이거 몇 등분해서? 하나, 둘, 3등분해서 여기 있다는 거지? 그것도 만들고 나면 어떤 이거? 여기에 P가 있다는 거겠지? 계속 평행사변에 작동시키다 보면 줄이고 얘도 줄이고 만들다 보면 그럼 어디에 있는 거다? 요 평행사변 내부에 자리 잡는다는 얘기야. 이 각각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고 얘도 각각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얘기야. 그럼 어디에 자리 잡는다? 자체는 평행사변형이 된다. 그때 OA, OB를 평행사변형으로 하는 내부와 둘레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 또 자체 방식 요 4개까지가 기억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내신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 이게. 내신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진로에서는 그렇다. 이해는 되냐? 다시 합해서 1이면 뭐다? 직선. 1보다 둘 다 양수인데 1인데 전부 다 양수면 뭐다? 선분.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삼각형. 이 각각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지. 각각의 범위가 주어질 때는 뭐다? 평행 사변형이다, 얘기야. 알아듣고니? 그래. 자, 한번 해봐라요. 자, 한번 시켜볼게요. 36번 한번 해보세요. 그걸 딱 보고 뭐라는 걸 느끼노? 36번 딱 보고 뭐라는 걸 느끼노? 얼만가요? 길이 얼만가요? 길이 얼마고?
얼마예요? 말을 안 하노. 10인가요? 이 자체 방정식이 뭐고, m 더하기 n이 1이고, m 0보다 가까이 있던 성분 AB의 길이라고 했지? 성분 AB의 길이니까 AB의 길이 구하면 되지. 그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얘기입니다. 성분 AB의 길이다. 이해는 되니? 다 해보시고, 이제 일로 가보세요. 공부해라. 응? 뭐 하고 하는 건 너희 선택인데. 자, 잠깐만 봐봐요. 우리 좌표지. 이건 무슨 뜻이고, x좌표가 얼마? 1, y좌표가 3이란 거야. 벡터에서는 이렇게 쓰질 않습니다. 벡터는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 좌표 쓸 때는 a 1,3 이렇게 쓰는 걸 원칙이잖아. 그지? 벡터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벡터에서는 우리는 원래는 이게 뭐 무슨 좌표고, 이게 x좌표, 얘가 무슨 좌표? y좌표였지. 벡터에서는 좌표란 말을 쓰지 않고 x성분이란 말을 씁니다. 성분. 그러니까 x성분, y성분이라고 씁니다. 한마디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좌표가 a가 1,3을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벡터로는 이렇게 씁니다. a 벡터는 1,3이다 라고 읽어드립니다. 이게 같은 의미라고 보십니다. 표현 자체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1은 뭐라고 한다? x 성분이 얼마? 1. 3은 y 성분이 얼마? 3이라고 씁니다. 말뜻은 알아들어요? 자, 우리 단위 벡터가 뭐라고 했지? 크기가 얼마인? 1짜리죠. 자, 기본 단위 벡터란 말이 나오거든. 뭐, 그건 큰 중요한 의미는 아니야. 기본 단위 벡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x좌표로 얼마만큼? 1만큼 같지? 자, 이렇게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나중에 책임 교과서 뭐, 이온 벡터, 뭐, 이투 벡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기본 단위 벡터입니다. 기본 단위 벡터가 뭘 의미하냐면 1,0을 얘기합니다. 크기 얼마이면서? 1이면서 x좌표의 양의 방향으로 향한단 말입니다. x좌표의 양의 방향으로 향한 걸 우리는 기본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두 벡터는 뭐겠노? 크기가 얼마이면서? 1이면서 y좌표, y축으로 뭐다? 양의 방향으로 향한 걸 기본 단위 벡터랍니다. x좌표의 기본 단위 벡터. 이거는 무슨 좌표에? y좌표의 기본 단위 벡터입니다. 그럼 이 두 벡터는 뭘로 쓴다? 0,1로 많이 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요 1,3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얼마에다가? 2,3이라 좀 해볼까? 만약에 2,3이면 어떻게 쓰겠노? 2원 벡터에다가 2는 되니 3, 2, 2 벡터라고도 씁니다. 요렇게도 씁니다. 괜찮아요? 그럼 앞으로 이온 벡터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럼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뭐다? 이게 이온 벡터보다 기본 단위 벡터구나라고 생각해 주는데. 결론, 무슨 얘기냐?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벡터에서는 무슨 성분이라 한다? 성분이라는 얘기를 쓴다. X 성분, 무슨 성분? Y 성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좌표란 말을 안 쓴다, 이 얘기야. 그리고 A 벡터는이라고 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크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A 벡터의 크기죠? 그럼 요 점의 좌표에 뭘 얘기한다? 크기니까 길이를 얘기한다 했지. 길이는 어떻게 되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입니다. 그럼 무슨 정리 쓰면 되노? 피타고라스 쓰면 돼. 각 성분의 뭐에다가, 제곱에다가 뭐만 씌우면 된다?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자, 정리 좀, 그래서 읽어드리세요. 보세요. 여기.
A 벡터를 A1 벡터 콤마, 아니, 뭐야, A1 콤마 A2로 쓰지. 맞아요? 그리고 벡터 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쓴다? 각 성분의 뭐에다가? 제곱의 합에다 뭐 씌운다? 루트를 씌우면 그게 벡터의 크기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요걸 알아야 우리는 이제 뭘 배우냐? 내적이라는 걸 배운다. 마지막 벡터 곱셈을 배웁니다. 곱셈은 다 요거 내적 성분으로 써서 나타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만 하면 된다, 여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좌표를 쓰질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지를 않고 벡터에서는 이거 대신에 이걸로 쓰겠다, 이 얘기야. 그리고 X좌표를 X성분, Y좌표를 뭐로 쓰겠다? Y성분으로 하겠다. 그리고 크기는 어떻게 한다? 각 성분의 제곱의 합에다 뭐 씌운다? 루트 씌우겠다. 그게 끝이야. 됐죠?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단위 벡터는 뭐라고? 크기가 얼마인 벡터? 1인 벡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각각 제곱시켜갖고 루트 씌운 값이 얼마다? 1이다 하면 끝이야.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벡터가 같지? 이렇게 보시면 돼. A 벡터하고 B 벡터가 서로 어떻다? 같죠? 같을 때는 뭐다? X 성분끼리는 서로 어떻고? 같고, Y 성분끼리 서로 어떻다? 같다 해주면 끝이야. 그 얘기입니다, 이거. 아, 좀 쉬워요, 그냥. 오늘 다 하세요, 여러분들. 자, 올라와 보세요. 먼저, 야, 여기로 봐보세요. 여기도 쭉 설명만 할게요. 여기도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서. 내정만 내가 좀 더 해주고, 방정식만 해주면 끝이야, 이제. 두 벡터 있죠? A 벡터하고, 다시 한번 벡터는 뭐에 대한 성질밖에 없다? 덧셈 뺄셈 곱하기에 대한 성질밖에 없어요. 나눗셈에 대한 성질 없어요. 그래서 봐. A 벡터, B 벡터 더한다는 겁니다. X 성분끼리 더하고 얘는 Y 성분끼리 더해야 된다. 이게 당연한 얘기고, 벡터 뺄 때는 X 성분끼리 빼고 Y 성분끼리 빼라, 이 얘기야. 실수배 한다는 얘기는 X 성분에 Y 성분에 각각 실수배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더하기 빼기 실수배는 큰 의미가 없다, 이 얘기야. 우리가 알던 대로 그러니까 같은 성분끼리 더하고 빼라, 이 얘기야. 그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곱하기만 좀 틀려. 알아들어요? 이것도 쭉 하세요, 여러분. 49번, 50번까지 제가 뭐 해줄 게 없으면. 자, 요거 하나만 할까? 자, 평행입니다. 해보세요. 실수배 들어간 거 한번 해보세요. 요것만 해줘. 요것만 해보면 앞에 거 다 이해가 될 거야. 50번 한번 해보세요. 항상 평행은 실수배다. 나와요? 나와요? 자, 성분끼리 다 하세요. B벡터 T배를 하면 어떻게 되노? 여기 무슨 배? 2T 더하기 4T 아니야? 맞아요?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노? X 성분끼리 더하라며. 3 더하기 몇 T에? 2T, 콤마. 요거는 얼마? 1 더하기 4T죠. 요게 A 벡터 더하기 TB 벡터제. 그러니까 C 벡터에서 A 벡터를 뺐어요. C에서 A를 빼면 얼마고? 마이너스 7에다가 1인가요? 여기에 무슨 말인데 어쨌든 실수배 들어가야 되지. 실수배는 왼쪽에 주는 게 좋겠냐? K는 왼쪽에 주는 게 좋겠냐? 오른쪽에 주는 게 좋겠냐? 당연히 오른쪽 K배 주는 게 좋아요. 이거 끝이야. 그러니까 3 더하기 몇 T가
2t가 마이너스 몇 k가 되고 7k가 되고 1 더하기 몇 t가 4t가 k가 됐다 이거지. 이거 두 개 뭐 붙이면 된다? 연리 붙이면 끝이에요. t값 얼마 나오던 거? 어? t는 마이너스 3분의 1 k는요? 야 t만 찾으면 끝이잖아. 됐어요? 어디까지 다 해보시냐면 내적 전까지만 딱 풀어보세요. 너희 52쪽까지만 해보면, 52번까지만 숙제로 가라.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만 남았냐. 내적과 방정식만 남았다. 이걸 다음 시간에 끝난다. 이거. 왜냐면 근데 이걸 알아야 된다. 내적하고 우리 직선의 방정식 이런 것들 해야 되거든. 그걸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앞에 거 이거 지금 우리 했던 거 오늘 있지? 요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다 들어온다. 충분히 공부해가지고 와라,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알았지? 어려운 거 없지? 어? 다음 주까지만 일요일 할게. 그 다음 주부터 토요일 할게. 다음 주 10시.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만 좀 참아요. 왜냐면 너 이거 모의고사도 해. 미팅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다음 주까지만. 알았냐? 요거 충분히 공부해라.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하고 문제만 풀면 거의 다 맞춘다니까, 진짜. 오늘 해봐서 알잖아. 어려운 거 없잖아. 미생되면 얼마나 씨발, 세 발이 피하냐, 이거. 자,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